자, 여러분 하트 시그널 분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예인싸 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인싸 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싸이사 아름닥터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주도에서 두 번째 데이트, 둘째 날 데이트를 볼 건데요. 우여곡절 끝에 이제 김강렬님과 박지연님께서 이제 데이트를 하러 갔습니다. 한번 분석해 볼게요. 아, 밥 그러면 먹어봐? 밥 하나 나눠 먹을래? 네네, 하나씩. 사실 여기서 원래 김광렬 씨는 밥 두 공기 그냥 각각 먹고 싶었는데 맞아요. 고민 살짝 하다가 박지원 씨의 말을 따르고 나중에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바로 조삼모사 전략이군요. 네.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어 계속. 오늘 좀 되게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았어. 박지연님이 알 수 없는 표정이라고 말씀을 표현은 그렇게 하셨지만 사실 그냥 네 얼굴이 좀 무겁다. 네, 마음이 무거워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죠. 아까 그 일들이 걸리냐 천인우 씨랑 얘기했던 게 네네네. 표정 자체는 뭐 별 표정 없었어요. 저도 봤는데 그냥 무거운 표정. 그리고 나를 왜 보면서 데이트하는데 웃어주지 않니? 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오빠가 지금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 보여서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지 나는. 근데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잖아. 그 갑자기 임명도 너한테 데이트 정하게 되고. 다 아는. 사실 김광렬 씨는 두 가지가 불편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 달 동안 같이 지낸 형에게 상처를 줘야 되는 그런 미안함도 있을 테고, 네. 그리고 또 박지원 씨가 우는 모습을 또 본 그런 착잡함도 있을 테고, 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느껴지는 불편함이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둘이서 보고 싶었어 나는. 그리고 마지막에 인우 오빠가 나한테 데이트 신청을 했잖아. 그분이 그 오빠가 그분이 그냥 편하게 얘기해. 여기서 그분이라고 하는 것도 천인우 씨를 밀어내려고 하는 심리적인 좀 기제가 깔려 있지 않나. 선을 긋는 거죠. 네, 선을 긋는, 또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런 것도 있고, 두 가지가 중첩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너한테 노선을 정했다라는 걸 어필하는 거기도 하죠. 천인우 씨랑 선을 그으면서. 그렇죠. 그리고 오늘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내게 일관성이 있었다는 얘기를 맥락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계속 그거에 대한 어필이 보이니까 그만해. 편하게 얘기해. 나 너랑 원래 먹으러 가려고 그랬어. 원래 그랬고 내가 행동도 똑바르게 했는데 왜 그래? 근데 그걸 이제 아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라고 네. 얘기하는 거죠. 네. 오빠가 약속이 없었어도 나는 신청을 했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 오빠 오기 전에 있었던 일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오빠 나랑. 그냥 그런 것들이 그냥 복합적으로 갑자기 나한테 감정적으로 와서 울었던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는 행동이었다. 나는 너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이런 상황들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뭐 전 남친이 연락 왔다. 네. 이런 걸 지금 현 남친한테 얘기를 한다든가 할 때 현 남친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네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현 남친분들 잘 들으세요.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마찬가지로 현 남친이 뭐 전 여친한테 연락이 왔다고 여자친구한테 얘기한다든가 할 때도 현재 연인 입장에서는 그거를 사실 좋게 생각하는 게 맞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그거 가지고 그 얘기를 왜 하냐고 지금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렇게 솔직하게 다 실토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그만큼 난 너한테 올인하고 있다, 너를 보고 있다는 걸 어필하는 거라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에서. 네. 하트 시그널에서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당사자가 되면 되게 이게 안 되거든요. 기분이 나쁠 수 있거든요. 전 여친, 전 남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연락이 왔다는 것 자체에서도 좀 기분이 나쁠 수 일단 있고. 거기서 일단 획. 그렇죠. 획 돌면 안 돼. 일단 끝까지 들어봐야 돼. 가겠다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약간 이건 좀 번외 얘기인데, 길에서 번호 따였다고 자랑? 맞아요. 길에서 번호 따였다고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랑 일맥상통한 맥락일 수 있어요. 물론 내가 번호를 따였다는 걸 말함으로 인해서 내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솔직하게 말했다는 거에 의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번호를 따였다는 거는 번호를 준 거잖아요. 그렇죠. 아. 야, 그게 아니라 번호를 물어봤는데 그렇죠, 그렇죠, 난 그렇죠. 말하지 않았다. 그렇지, 주지 않았다. 나 이 정도 된다. 그리고 너에게 솔직하다. 이 그렇죠.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는 또 멘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번호를 줬다고 하면 이제 개판. 확 돌아가네. 여기서도 김강렬 님이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맞죠. 그래도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 너도 되게 힘들어 보이는 거야.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하기가 싫은 거지. 지금 상황에서 안 좋은 얘기가 안 하면 아예 모르니까 너 입장에서 더 답답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하게 된 건데 일단 밥을 먹어보자. 이건
이것도 이제 김광열님이 처세를 되게 잘하는 게 자기가 어떤 감정적으로 약간 서운한 소리, 부정적인 소리가 이렇게 나오려고 하니까 그냥 일단 밥을 먹자라고 이제 다른 데로 돌려버리잖아요. 긍정적인 이제 흑돼지로 기분을 돌리. 일단 고기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내가 화나고 당장 감정적으로 이렇게 욱하는 게 있는데, 근데 이성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싶으면은 일단 참거나 아니면 눈을 돌리는 게 맞긴 하거든요. 일단 가만히 있고 한 30분, 1시간 정도 딴 걸 한 다음에 그때 얘기하면 좀 더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자기 감정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남의 감정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도 되게 능숙하게 컨트롤하는 게 보여요. 네. 화난다고 해서 그냥 그거에 대해서 깊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잠깐 쉬어가는 쉼표 같은 거죠. 그렇죠. 밥 하나만 더 주세요. 큰 그림 그린 건가요? 그렇죠. 사실 좀 더 먹고 싶었는데 마침 흘렸네. 나이스. 팍팍 거기 더. 밥 먹으니까 어떤데? 나아지고 있어. 그래? 지효 씨 잘한다. 너무 좋아요. 밥 먹으니까 어떤데? 그러니까 좋아지고 있어. 이렇게 자꾸 풀어주려는 노력들이 사실 이런 배려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김광열님이 계속. 저번에 김광열님이 자기 이상형 얘기할 때 인간으로서 훌륭한 사람이 좋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꼭 남녀 사이가 아니라도 지금 사이가 어색하고 힘들고 갈등이 있을 때 먼저 풀어주려고 하는 다가오려는 노력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박지현님을 되게 멋지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서 외모도 외모지만 되게 좀 저도 이 장면에서 되게 시즌 3 통틀어서 제일 박지현님한테 반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제 김광열님도 여기서 또 잘하는 게 상대방이 또 풀어주고 싶게 또 만드는 게 반대로 옛날에 뭐 어떻게 잠깐 아니고 좀 길게 만났던 분이 밥 먹다가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살짝 그게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 안 먹어. 나 밥 안 먹어. 이렇게 되면 달래주고 싶다가도 갑자기 확. 근데 이제 맛있다라고 얘기도 해주고 밥도 더 먹으려고 하고 뭐 구웠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어떤 밸런스가 되게 잘 맞는 느낌? 네. 나는 근데 좀 신기한 게 그게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지는지가. 그거는 그 부분은 나하고 그 오빠만 이해할 수 있겠지. 네, 이 장면에서 어떤 분들은 박지현님이 김광열님과 천희님 사이에서 약간의 어떤 어장관리 비슷한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여기서는 너는 내 남자친구니까 넌 내 썸남이니까 다른 썸남과는 내가 뭐 썸을 탈 수 없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계속 그렇게 썸을 타다가 다른 사람에게도 가고 이거 자체가 여기서는 하나의 룰이거든요. 근데 그 룰을 가지고 어장관리다 라고 하는 건 좀 비약이지 않나. 사실 모든 썸이 약간 이런 식 아닌가요? 실제로도. 그죠. 그리고 이제 어장관리라는 말을 좀 뭐랄까 필살기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조금만 거슬리는 부분이 있으면 너 어장관리하지? 너 나 어장관리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어장관리라는 말이 약간 되게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어장관리 맞죠. 두 남자를 데리고 이게 왔다 갔다 한 거니까.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 양가 감정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매력이 좋은데 또 저 사람은 저런 매력이 좋고 그리고 더 좋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나는 좀 나중에 선택할 수 있고 이거는 저는 물론 어장관리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합리적인 사고다. 사귈 마음이 없는데 관리가 하는 게 진짜 어장관리고. 아, 네, 핵심이네. 네, 사귈 마음이 있으면서 이제 갈등하는 거는 딱히 어장관리라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둘 다 마음이 있었던 건데 어쨌든 네네.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은 합법이다. 합법이다. 우리가 정의해 줄게요. 이거 합법입니다. 마무리 짱입니다. 나였더라면 뭐 이미 뭔가를 결정을 했었을 텐데 왜 그 결정을 지금쯤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 이해 못한다. 그런 건 아니라니까. 김광열 씨 같은 사람도 있고 박지현 씨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결정을 그렇게 단칼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저는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김광열 씨가 여기서는 좀 이해해줘야 되지 않나. 어쨌든 지금 김광열 씨랑 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김광열님이 지금 박지현님의 감정에 대해서 탓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람이 행동에 대한 탓을 너 행동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건데 라고 할 수 있어도 네 감정 이렇게 된 거 잘못된 건데 라고 하면은 정말 그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빡이 많이 치고요. 멋진 말입니다. 사실 김광열님은 원래 그런 사람 아닌 것 같거든요. 여태까지 해왔던 행동으로는. 근데 박지현님에 대한 그런 감정이 굉장히 커져 있나 봐요 지금. 그리고 뭐 이런 걸 수도 있죠. 이제 넌 내 여자야. 내 여자니까. 내 여자인데 왜 너 왜 그래? 약간 이런 느낌? 야, 내 여자잖아. 어젯밤에 핫팩도 잡았는데. 네, 그런 느낌, 네.
사실 박지현 씨는 그런 감정적인 걸 무릅쓰고 지금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그 행동이 되게 용기 있고 정말 그 서늘한 눈빛 천희 누님을 향한 너 난 결정했어 이렇게까지 하고 왔는데 또 탓을 하니까 네. 박지현님은 정말 난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심 웃음이 아니라 이렇게 모면 웃음이 또 나왔네요. 그러네요. 난 너가 마음에 들어. 난 너가 싫어. 응. 근데도 난 싫어? 난 그래도 난 너가 마음에 들어.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니었지. 그런 걸 얘기한 거는 김강렬님은 아직도 박지현님께서 천희 누님한테 조금은 마음이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근데 일단 이것만 봐도 느껴지는 거는 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이 소유욕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네. 사람에 대해서 뭐 사람이 사람을 소유하는 게 아니다라고는 하지만은. 네네. 그래서 봤을 때 뭐 어떤 분들은 김강렬님이 이렇게 박지현님이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맞춰주고 이런 부분들을 되게 스윗하다고만 보시는데 네. 사실 맞추기만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음. 네. 이렇게 자기 얘기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고 네. 자기가 빡친 거는 얘기할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자 기분 맞춰주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좀 오해가 있는데 사실 이거 완전 오해가 꽤 있는 것 같거든요. 김강렬님이 말을 생각한 것처럼 네. 그런 상황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아니죠. 네, 그렇다고 또 굳이 박지현님이 구구절절의 설명은 진짜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사실 박지현님이 할 수 있는 설명은 다 했던 거 그죠. 같아요. 완벽하게 맞아요. 완벽하게 다 했어요. 했는데. 맞아요. 네. 그런데 뭐 김강렬 씨도 네. 기분 나쁘고 감정 상한 건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아 그건 당연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한 건데 근데 약간 저는 탓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탓을 하는 김강렬님이- 거죠. 네, 탓을 탓을 하는 하는 거예요. 네. 솔직히 잘못된 거죠. 네. 이게 밥을 먹어서도 흑돼지를 먹어도 가라앉지 않는 그 분노가 있는 거죠. 사실은 아까 흑돼지를 먹으면서 네. 오히려 그렇게 선택하기 힘들었을 텐데 나한테 와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베스트지 않았을까. 당연히 베스트죠 그게. 그런데 뭐 언제나 이상적으로 흘러가지는 않으니까요. 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근데 이제 오늘 김강렬님이 아 그래 나한테 와줘서 고마워 했던 거보다 지금 박지현님을 또 이 상황에서 또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더 박지현님이 김강렬님한테 더 빠져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약간 해보네요. 나쁜 남자의 매력. 네네. 중독되는 과정. 여기서 김강렬님이 의도한 바도 아니고 네. 당연히 김강렬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데 네. 이거를 악용을 하는 사례가 바로 이제 가스라이팅이죠. 맞아요. 아 그러네요. 거기서 박지현 씨가 조금 화를 내도 되지 않았나? 그렇죠. 네네.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지금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 거 나도 기분 나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좋은 상황이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오히려 약간 짜증 내면서 음. 아니 나는 이게 확실하게 이렇게 하고 왔는데 네. 너무 네가 그렇게 하니까 결정 못했다고 얘기하니까 좀 하면서 얘기하면은 김강렬님이 아차 싶어가지고 또 네. 태도 바뀔 수도 있죠. 잘하고 왔는데 내가 잘못했나 하게 만들잖아요. 네, 지금. 박지현 씨 잘했습니다. 네.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부정적인 방어적인 바디랭귀지로 어느새 또 바뀌어 있네요. 네. 게다가 지금 또 나왔죠? 김감렬 나왔죠. 아 약간 갑질로 네.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결정해봐 네. 네가. 네. 한번 내 기분을 좀 풀어줘봐. 그죠. 나한테 네. 한번 맞춰봐. 네. 약간. 네. 자, 이렇게 해서 김강렬님과 박지현님의 데이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뭔가 씁쓸함과 의아함을 남기는 데이트였는데요. 이걸 통해서 박지현님이 다음 편에서 어떻게 반응할 건지, 뭐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한 편이었어요. 여러분, 인싸 되세요. 여기 눈곱이겠죠? 눈물을 보일 타이밍은 아니잖아요. 무조건 눈곱 아닌가 이거? 네.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아, 또 시청자들 중에서 눈물 아니야? 약간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냥 눈물로 할게요.